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오늘부터는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억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기억 강화 요소를 4가지 관점에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4가지 관점은 기억 구조, 긍정적 마인드, 기본 생활 습관, 그리고 음식 등이 어떻게 우리 기억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우리가 기억한 것을 망각을 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장기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 기억력은 훈련하면 할수록 강화된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 뇌세포가 증가하지 않고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알려져 있으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른이 되고서도 훈련에 의해서 뇌세포가 증가된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목표는 이와 같은 장기 기억을 많이 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장기 기억의 극대화가 목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부터 4강에 걸쳐서 기억 강화 요소를 차례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뇌 기억 구조를 잘 이해해야 기억이 잘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구조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억에는 뇌가 좋아하는 기억이 있고 뇌가 좋아하는 기억, 우리의 두뇌가 좋아하는 기억이 있고 내 자신이 좋아하는 기억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뇌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오래 기억하고 싶은데 뇌는 자신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 자신이 기억하기를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몸 안에 있는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합니다.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우리 몸 메커니즘이 따라서 기억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가 좋아하는 기억은 주로 우리 자신의 생존이나 우리의 정서나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기억들은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와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기억,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다든가 각종 전화번호라든가 혹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이러한 것들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특성이 우리 뇌 구조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뇌가 좋아하도록 만들거나 뇌가 좋아하도록 속여야 할 것입니다. 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도록 만들거나 속이거나 이거 좋은데 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뇌의 특성, 뇌 기억 구조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기억 구조에서 첫 번째 부분은 이 암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가 좋아하는 기억 구조를 이해하고 실천했을 때 기억을 잘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억과 이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려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공부 시간이 충분치 않을 때 우리는 단순 무시간에 막 암기만 해서 좋은 점수만 받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벼락치기로 주입식으로 했을 때 그건 잘 기억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훨씬 더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이해하여 자기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자기 언어로 활용되어야, 정리가 되어야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는 구반이암이라는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학습 전략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고, 이곳에서는 간단히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구분하고, 모르는 것을 반복하여 이해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것을 암기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진짜 자기 자신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구반이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는 구분, 반은 반복, 이는 이해, 암은 암기. 아주 학습에 있어서 기본적인 진리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자기가 알고 모르고를 구분하고, 그리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주기적 반복을 통해서 하되 이해를 해서 우리 안에서 그 부분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가 돼야 한다. 이해가 돼야만이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양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정보하고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암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암기를 동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뇌에 저장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 반복해서 암기를 우리 내 안에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암기죠. 구반 이해. 그 대신 무조건 암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망각으로 이어지지만, 구반 이 과정을 거쳐서 암기가 됐을 때는 장기 기억화되고 그게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의미 기억을 일화 기록으로 전환해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기억은 장기 기억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억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기억은 초단기 기억과 감각기억, 그리고 단기 기억, 그리고 장기 기억,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단기 기억이 반복과 이해를 동반하고, 내가 관심 있는 사항일 때는, 주의 집중을 했을 때는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된 것만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기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장기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언적 기억과 비선언적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선언적 기억은 이 외연 기억입니다. 외연. 명확하니 기억을 하는 거죠. 명확하니 내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현 기억. 그리고 비선언적 기억은 이게 암묵기억, 이렇게 용어로 얘기합니다. 여기는 선언적이고 내가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것, 이것을 외연기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기억되는 것, 그것은 암묵기억이다. 그래서 이건 비선언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언적 기억에서 완전히 습관화해서 반복적으로 된 것은 이쪽 비선언적 기억을 합니다. 이게 안목기억화된 겁니다. 안목기억화된 것은 자동으로 뇌가 자동 반응을 합니다. 뇌가 개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연 기억에는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의미 기억이 우리가 학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의미 기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노력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의미 기억이고, 그 다음에 행사나 사건, 생일 파티 등 어디 여행을 갔다든가 어떤 쭉 이어져 있는 일련의 이야기거리, 그걸 일화 기억, 이건 사건. 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우리 세계사적인 지식, 뭐 다양한 개념적 이해, 이런 학습 지식은 의미 기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의미 기억을 오랫동안 하기 위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 기억은 왼쪽에는 일화 기억화해서 기억을 할 때 장기 기억한다. 머리에 오래 남고 망각이 지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확실하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절차기억이다. 여기 나오는 절차기억. 여기 나오는 절차기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기억은 자전거를 어렸을 때 한번 배웠다 그러면 자동으로 몸에 익숙하듯이 되는 것은 절차기억화되었다. 아예 몸에 배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기기억에는 이런 의미기억과 그 다음에 일화기억 그리고 절차기억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기억과 일화기억과 같은 외연기억입니다. 밖으로 표출된 능력들. 그 다음에 아예 자동으로 내부에 저장된 것은 안목기억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의미기억을 안목기억으로 의미기억을 일화기억으로 전환할 때 우리가 기억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의미기억을 강화시키는 학습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갤러리 학습입니다. 갤러리 학습은 자신이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책상이나 혹은 벽, 냉장고 등 자기 행동 반경 가까운 데 붙여놓고 늘 이렇게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암기하고 싶은 정보를 자신의 경험하고 결부시켜 반복을 통한 기억 효과를 내는 것. 이게 매우 오래 기억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뭘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막 머릿속으로 암기한 게 아니라 책상 위에 붙여놓고 시간 생각날 때 이렇게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다 혹은 어떤 암기할 지식이다 했던 근데 하루에 8번 내지 10번 정도 이렇게 눈길을 주면서 보면은 자동으로 저장돼 자동으로 암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갤러리 학습이다.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막 머릿속에 전화번호 암기하듯이 010-787-8787 뭐 등등 8888 9789 뭐 이렇게 막 의도적인 암기보다는 자동으로 암기되도록 된 것을 갤러리 학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약어법과 약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을 때 앞글자를 따는다. 투문자어법 따오거나 순서를 바꾸어서 의미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TOW인데 WTO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암기한다든가 그래서 스토리 이 순서를 바꾸어서 자기가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 암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약어법, 약문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임금의 이름을 26명 어떻게 암기해요? 그러나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주, 임명상, 광인, 효연 등등등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암기되는 거예요. 탁탁 끊어가지고 또 이렇게 약어법, 약문법, 앞문자를 따거나 순서를 바꿔서 의미있게 이렇게 했을 때 됩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 교수법입니다. 말하는 교수법은 남을 가르쳐 보거나 혹은 남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남을 가르쳐 볼 때 뭔가 자기의 암기하는 정도의 약점도 볼 수도 있지만 늘 인출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복을 했기 때문에 장기 기억 효과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갤러리 학습이나 투문자법, 그 다음에 말하는 교수법 등등등은 장기 기억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 이 자체가 일화 기억으로 바꾸는 방법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수면과 기억과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램 수면 도중에 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분류하고 필요한 정보는 장기기억으로 보내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버리는 역할을 우리의 감각기관들이 쉬고 있던 잠잘 때 잠잘 무렵에 그걸 정리를 하는데 그간 하루 종일 있었던 정보를 저장하는 작업, 버릴 건 버리고 저장하는 시기가 잠자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잠은 우리들의 기억 효과에 매우 도움이 되고 다음날 집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수면 시간은 하루에 6시간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 이상 잠자는 것도 좋지만 6시간 정도면 괜찮다. 6시간 정도 되면 몸에 무리가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적인 기억률로 따지면 잠자기 전에 예를 들어서 11시 반에 잠자면 11시 무렵에 뭐가 암기한 것이 가장 기억이 잘 된다고 그럽니다. 앞부분에 암기된 것은 뒤에 암기한 것이 이게 덮어 씌워버리면서 기억에 간섭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암기한 것은 뇌에서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꼭 암기해야 될 것이 있으면 잠자기 전에 암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잠자기 전에 영화를 본다든가 폭력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자극적인 것을 했을 때는 앞부분에 학습한 것이 엉망이 되어볼 수도 있거나 효과가 매우 반감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산학습과 교차학습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분산학습은 학습하는 도중에 학습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학습이 끝난 뒤 휴식 중에도 2차적인 효과적인 성숙이 진행된다라는 학자의 연구가 있습니다. 잠깐 학습했던 것을 잠깐 쉴 때 그게 또 저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휴식을 할 때 우리 감각기관이 쉬고 있을 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학습을 할 때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휴식을 취했을 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정설은 휴식을 통해 인지능력과 학습이 성숙한다 라는 것이 그런 정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6시간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 2시간씩 3일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6시간에 할 내용을 쪼개서 3일 동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6시간에 할 내용을 2시간으로 압축해서 보고 그 다음날 다시 그 내용을 또 반복해서 보고 또 반복해서 본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정 부분 지식이 암기된 것을 내가 쉬고 있을 때 그 정보가 정리되고 기억을 인출하기 때문에 학습 도중에도 학습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만 휴식 도중에도 그 내용이 정리가 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이와 같은 분산 학습이 이 기억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차 학습입니다. 교차 학습은 두 과목을 교차로 하는 것. 영어를 6시간, 수학을 6시간 한 것보다는 수학 3시간, 영어 3시간 이렇게 교차하는 학습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뇌과학적으로 볼 때 뇌가 더 고생을 하면서 뇌가 또 색다른 과목이 들어오면서 더 달라지는, 그러니까 더 뇌가 활동을 많이 하죠. 뇌가 고생을 하면서 내 신경섬유 연결들이 이 뉴런과 시냅스 연결이 훨씬 더 활성화된다는, 그것을 주인이 명령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해 이렇게 명령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저장하기 위해서 활성화한다는 뜻입니다. 힘든 일에 대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냅스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기억을 한다. 그게 두텁게 시냅스에 흔적을 남기면서 거기다 저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대강 훑어봤습니다. 우리 기억 구조는 우리 뇌가 좋아하는 게 있고 학습자인 뇌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뇌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거나 내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원초적인 부분에 에너지를 쓰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은 잘 안 쓰려고 한 부분이 강하다. 그래서 뇌 기억 구조를 잘 이해하면서 그 부분에 훈련을 한다면은 기억 효과를 확장하면서 학습에 투여한 시간만큼의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다. 그래서 이해를 동반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가급적이면은 스토리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하고, 인터벌을 두면서 학습하는 것. 그래서 그 시간에 뇌가 저장하고 시간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기억 강화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